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끝이 없는 하락 속에서 공포감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량 매도하시고 그리고 잠시 시장에서 한 발을 빼는 것이 옳습니다. 재테크하려다가 이건 마음도 상하고 건강도 해치고 내 자산에 손실까지 난다면 이건 안 되겠죠. 다만 지금의 흐름이 너무 과도하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 실적 대비 과도한 조정이다. 이 이슈만 지나가면 오히려 강한 폭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종목군들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십시오. 반도체를 능가할 수 있는 업황 그리고 업종, 종목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요. 오늘 깊이 있는 시황과 그리고 들여다봐야 될 종목 압축해서 설정을 했으니까요. 50분 동안 함께 하셔서 9일부터는 V자형 폭등의 주인공이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정혜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 거기에다가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이 투자 심리는 약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 코스피는 장중에 7,10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고요. 또 코스닥 역시나 이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약 10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반도체 공급 과잉이라는 이 문제점 지난해 말부터 계속 되어왔긴 합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높아진 기대치가 일부 조정되는 과정이다라는 해석도 돋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수요가 정점을 찍으면서 이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강한 모양새인데요. 그럼 이렇게 어제 나왔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좋게 나왔긴 하지만요. 이 흔들리는 모습 대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윤정두 대표님 만나 뵙기 전에 저희가 불기둥 AI를 가지고 나서 만나 뵈면 참 좋겠죠. 우선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 불기둥 AI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장에 어떠한 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조언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잘 챙겨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활용하셔서 하단 자막 잘 활용해 주시면 저희 불기둥 AI 다음 날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시장 상황 매우 혼란스럽습니다만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8일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아시아
우리나라와 일본이 먼저 움직임이 나온 거죠. 이게 사실상은 장중의 기준이라서 미국과 이란의 중동발 지정 확장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이 정도 위치고요. 이게 조금 더 밑으로 흘러내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이 독일이라든가 닥스 그리고 빨간 색깔의 S&P 500 지수, 검은 색깔의 니케이 지수가 대세 하락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대세 하락의 내용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8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9일 새벽이 되겠죠. 9일 새벽에 미국의 S&P 500 지수, 다우 지수가 아닌 S&P 500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S&P 500 지수의 기준, S&P 500 지수의 기준 500개의 우량 종목이잖아요. 다우 지수는 30개의 업종 대표주의 주가 평균 방식이고요. 여기는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흐름, 요 기준의 요 흐름, 요 위치 7,500포인트 수준, 여기서 지금 S&P 500 지수는 1% 수준의 눌림폭 정도예요. 이게 1% 눌렸다. 80포인트가 만약에 밀렸다. 그래도 7,400 여기입니다. 여기에 놓여져 있을 때 이게 대사하락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겹고 어렵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시장 정점이야, 대사하락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요 위치, 다우지수의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 기준의 위치, 그리고 유럽 증시의 위치, 그런 부분을 다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위치 변동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AI, IT, 반도체 기반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업종군들만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던 엔비디아의 경우 시가총액 5조 달러 이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견고한 시가총액 1위 자리. 1위 자리를 내줘도 상관없어요. 애플이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사 시가총액 1위를 했던 업체이고 또 아마존, 메타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술주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기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TSMC가 삼성전자와 함께 22년 또 23년 초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5위였어요.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5위였다고요. 이렇게 올라온 거는 고금리 속에서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했을 때 그때부터의 GPU 판매, 실적 증가 이런 부분에 더불어서의 엔비디아의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폭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50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합니다. 50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300억 달러. 그러면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얼마였어요? 330억 달러. 330억 달러. 그러니까 TSMC가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순위에 곁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올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요 2,400억 달러 이상 현재 추정치가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800억 달러 수준. TSMC보다 월등한 영업이익을 내놓고 있죠. 엔비디아를 능가하죠. 근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5위 안에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메타 쪽에서 볼멘 소리 나오고 애플에서 볼멘 소리 나오고 모건 스탠리에서 엉뚱한 소리 나왔다고 해서
반도체의 실적을 꺾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의 수요를 반도체 없이 그들이 성장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엔비디아 위주로 들여다보다가 이제는 반도체 위주로 바꿔놨어요. 엔비디아가 3년 동안의 순이익이 18배 증가한 흐름이라면 반도체주들은 더 짧은 기간에 더 엄청난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절반, 3년이 아닌 1년 6개월 만에 18배에 육박하는 16배의 순이익 증가가 있었어요. 모건 스탠리의 문제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21년도에 반도체 업황 정점에 달했다. 21년도에 반도체 업황의 호황세가 아니었죠.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의 공급이었죠. 유동성 공급에 따른 흐름이었잖아요. 그 흐름이었지 업황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슈팅 나왔다 꺾인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업이 됐죠. 그런데요. 24년도에 반도체 끝났다. 업황 끝났다. 라고 했을 때 윤정도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성장주들 AI, 반도체, IT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요. 모건 스탠리가 1년 만에 보고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실적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공격적으로 야 반도체 업황 끝나서 왜 그런지 알아? 실적 전망치가 둔화됐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 한마디에 시장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긴 했죠. 그런데 결론은 여전히 배고프다 할 정도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될 거는 그런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뭐 금리 얘기할 때 환율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란 중동발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이야 유가가 또 폭등했어요. 폭등했지 5% 올랐으니까.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그게 75불이에요. 100불도 안 돼. 리먼 터지고 나서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움직였던 유가가 140불이에요. 택도 안 되는 그 밑에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나 있나요? 없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엔비디아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의 기준에서도 197달러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 1% 정도 눌려 있습니다만 얘가 지금 대세하락을 논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이 검은 색깔 선이 중동발 리스크 불거졌을 때 저점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고점은 오히려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고점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흐름보다도 시가총액 20위 안으로 들어온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들의 흐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거는요. 23년 이후예요. 20년도에 어마어마한 폭등 그리고 21년도에 정점을 찍고 22년부터 23년 초반까지요. 고점 대비 테슬라가 70% 마이너스 고점 대비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GPU 판매량 증가와 함께 시가총액 둘 다 10위권밖에 있었는데 테슬라는 뭐 여전히 10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엔비디아는 쭉 뻗어 올라와서 시가총액 1위에 된 것은 실적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엔비디아가 1등이었습니까? 불과 2, 3년뿐이 안 돼요.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실적이라니까.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테슬라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죠. 그래 봐야 뭐 10위 안에 들어갔다 내려오고 하는 건데 얘는 실적이 없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1위, 4위, 8위입니다. 누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불과 전달이 2달 전이죠. 2달 전이 참 부러워요. 이런 고점에서 윤정두가 강력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고점을 잡아들였으니까. 이때 기준에 6월 3일입니다.
최고점이죠. 그 당시 기준에. 일봉이고요. 주봉 이렇게 장대양봉 뻗쳐 올라가는데 정점이다. 파란 색깔 화살표 무너질 거다. 이격이 너무 가파르다. 쉬어가야 된다. 최소 20%, 최대 20% 이상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요 바닥에서 정확히 요 바닥에서 돌린다. 완벽하게 돌린다. 응?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결론은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CPU를 많이 팔았을 때의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지금 여기는 GPU를 많이 팔았을 때 기준인데 저것을 15년도 초반으로 다시 당겨서 16년 초반 15년 12월로 당겨서 놓고 보면요. 이 상승률의 크기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CPU 판매보다 지금 GPU 판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승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품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적 감안했을 때. 고금리 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낮추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흐름이 되면 그때 돼서 기술주들이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 거꾸로죠. 금리 인하해야 기술주가 간다면서 빨갛지도 않은 소리지. 응? 금리가 고공행진을 해야 고공행진을 하고 금리를 안 낮출 정도로 경기가 긍정적이어야 성장주가 가는 겁니다. 결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1년 6개월 만에 실적 16배 증가 이러한 것이 지금 주가 오버슈팅의 주요한 요인이었고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주가 수준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추가 폭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선 조정이라고 분명히 조정을 잡아주잖아요. 여기서 추가 폭등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막 그려놓습니다.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실적에 형성되어 있는 실적, 앞으로 나올 실적의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실적 좋아질 거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올해 전망치가 있는 거고 내년에 전망치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오늘 뭐 LG전자 강세를 띄워서 검색계도 나왔습니다만 매출 100조에 달해요. 100세가전,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100조에 달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3조, 4조 뿐이 안 나와요. 영업이익이 3, 4% 뿐이 안 됩니다. 그쪽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의 실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앞으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주가 날아갈 거다. 무슨 근거로 주가 날아가? 당장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30조씩 나옵니까? 10배씩? 100세가전 팔아서? 마진율이 없는데? 그럼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럼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계약 내용이나 수주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그래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이다. 그 실적을 바탕으로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에도 기술적으로 버거우면 쉬어간다는 위치를 설정하고 대처하면 된다. 그 쉬어간다는 위치에 설정하고 대처했더니 조정을 깊게 받더라. 조정 깊게 받고 나서 돌린다고 얘기했더니 N자형 패턴을 얘기했더니 V자형으로 나왔죠. 여기서 좀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윤정두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5차례 전략 매도 재편입, 6번째 20%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사실 물량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유지 전략을 취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 SK스퀘어도 195만 원에 일단 잘라내고 차익 실현하고 재공략하고. 그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런 슈팅이 로그 차트를 놓고 보면은 퍼센테이지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추이로 보시면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의 흐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았다.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느냐. 저평가가 맞냐 아니면 고평가 기준에서 오버슈팅이냐. 오버슈팅은 맞지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엔비디아에서 그 흐름 보셨잖아요. 시가총액 1위까지 등극하는 거를. 10위 밖에 있는 종목군들을 당장 시가총액 1위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흐름의 정점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반도체의 정점은 지금일 수가 없어요. 반도체의 정점이 지금이라면은 엔비디아, MS, 그리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다 무너져야 되죠. 왜? 고금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니까. 지금
메타가 원래 내세운 이야기가 뭡니까? 24년도 1월 달에 메타가 폭락한 적이 있어요. 10%대. 왜 폭락을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도태될 수 없다. 도태돼서 망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서 실패해서 흔들리는 게 그게 낫다.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대규모 투자 이야기를 하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AI 서버 추가 구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엔비디아 동반적인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강력하게 편입 설정 범위, 반도체 편입 설정 범위. 왜요? 아니 메타가 어마어마하게 사재낀다면서. 그런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메타의 기준은요. 반도체에 대해서 아쉬워. 너무 비싸. 너무 비싸게 받아. 뭐 GPU를 안 그러나? 마진율이 70%에 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거고 우리 것도 오픈해서 남들이 좀 싸게 쓰게 할 거고. 그런 내용이 지금 판도를 바꿀 수 있나요? 응? 엔비디아가 반도체 중국산을 좀 갖다 쓰겠다. 애플이 갖다 쓰겠다. 애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애플이 초고가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리라는 거는요. 3.5 이상일 때 고금리로 형성을 합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윤정두 기준이에요. 3.5% 이상일 때 고금리의 기준이고 그 고금리의 기준에 항상 폭등 랠리가 있었고 고금리의 기준에 고금리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해서 23년 7월에 5.5까지 올려놨죠. 그게 지금 3.75예요. 3.75는 고금리다. 누구 기준이에요? 윤정두. 시각적으로 보시더라도 3.75 넘긴 거는 저 때 한 번 하고 이때 그리고 조정을 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3.75. 오히려 인상까지 얘기가 나와. 저금리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냐? 여기가 2.5입니다. 2.5 이하를 윤정도는 저금리로. 근데 그 2.5 이하 내려가는 과정에 B컷을 단행한다든가 B컷을 단행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장은 폭락으로 연출되죠. 급격히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으냐 그 얘기죠. 그러면 누가 무너져요? 가장 먼저 성장주가 무너지죠. 지금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훼손돼서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런 얘기 몇 번 들으셨잖아요. 금리 인하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하면서. 근데 시장은 지금 폭등이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정인 거지. 글로벌 시장은 다우지수가 종가상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번 주에 찍었잖아요. 7월에. S&P 500 지수 만만치 않고.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의 랠리가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알파벳이 이번에도 대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죠. 고금리니까 성장주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전부 GPU. 만약에 금리가 2.5 이하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금리인데 누가 성장주에 돈 넣습니까? 채권에 돈 넣어도 수익이 완벽한데. 안전하게 완벽한 수익을 원하죠. 결론은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IT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하는 거예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ADR 상장했을 때 야 우리 한 10조씩 투자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와서의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금리로 돌아서는 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데 무슨. 그러니까 악재 요인이 없다는 거야. 중동발 악재는 아까 얘기했어요. 유가 부분. 그게 뭐 유가가 뭐 어쩌다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요. 2015년 투자 범위, 2026년 투자 범위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럼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여야 해서 정신 나간 것들이지. 2천억 원, 2천조의 규모의 국민연금의 운영 자산이 있어요. 여기서 30% 수준, 600조. 평가 금액이 600조에 달했다는 거예요. 언제? 9,000포인트 넘겼을 때.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사학위를 가지신 연구원분이. 그래서 6월 말 기준에 리밸런싱 물량이 나와서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약 10% 비중을 줄인다 치면 60조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요. 그런데 9,400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럼 600조 평가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480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540조까지 60조를 지금 시장에서 60조를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속된 편으로 때려 사야 되는 위치예요. 국민연금이 돈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윤정수처럼 채널 돌리면 악재 요인이 이게 있는데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국민연금이 60조를 판대. 왜 팔아 지금 미중에서.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그런 기준의 흐름에서 시장의 전망, 위냐 아래냐의 전망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지금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핸드폰, 카메라, 하단 자막대로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오셔야죠. 그래야 9일 당장 V자형 패턴 나올 때, 이거는 벌써 8일에 V자형 패턴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란 리스크 때문에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아무 문제 없다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V자형 패턴 나올 때 상한가 잡고 더블 잡고 내 계좌 빵빵하게 되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자막대로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매일매일 21시에 뭐 해요? 삼고초려에서 한영석 대표 모셔왔잖아. 그 한영석 대표 모셔왔잖아요. 21시에 매일매일 무료 오픈 강의해드리죠. 잡아내셔야죠. 대응하는 방법을. 거기에 마지막으로 검색기도 받으셔야죠. 윤정두의 도서자료, 주린이 탈출 기초도서자료 한 권도 무료로 받으셔야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서 세 번째 7,400 이탈이 나온 겁니다. 쓰리 바닥이 될 거냐 아니면 그것이 추가적인 조정으로 연출이 될 거냐의 기준인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이 수반된 장대 양봉들의 흐름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요 눌림폭의 조정 수준이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위치냐라고 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7,600 반도체 100%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20% 차익 실현, 7,400 이탈됐을 때 편입. 아쉬운 거는 그나마 SK하이닉스는 평균 단가에서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평균 단가보다 좀 미끄러져 내려와 있죠. 나머지는요. 차익 실현 재편입. 5월, 6월 달에 5차례 이상의 전량 차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너무 힘겹다 하실 경우에는 쉬셔야 돼요. 전량 매도 이후에. 아니야. 지금 투매할 수 없으니 난 견딜 거야. 그러면 실적만 보십시오. 비교할 수 있는 업종군 자체가 없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는 비교할 수 있는 업종군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자동차. 근데 걔들은 굴뚝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자동차는 편입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는 330억, 310억 달러의 영업이익에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아니 글로벌 시장 1위, 4위, 8위를 나는 반도체 분이 음따. 시가총액 6위에 놓여진 TSMC 500억 달러 하고도 2조 4천억 달러. 그 흐름을 왜 무시하고 놓치십니까?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58%까지 올라왔다가 다시금 54%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근데 영업이익 비중은 76%거든. 얼마나 지금 좋은 기회예요. 근데 땅 파서 돈 나올 수는 없잖아.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이야 어쩌고저쩌고. 땅 파서 돈 나옵니까? 결론은요. 전략 매도하고 쉬시든가 아니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난 진짜 제대로 된 수익 내실 거야 하시면은 곁다리 종목 싹 다 자르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잘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삼성물산 수준에서의 비중 조절. 나머지는요. 믿을 수 있는 업종군 단 한 업종도 없다. 반도체를 능가할 수 있는 업종 없다. 그게 힘들면요. 이제 커다란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21시 매일 저녁 21시에 삼거초려에서 모셔온 당장 9일 야간에 교육 강좌를 박성재 TV 이 시간에 하실 한영석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들으시고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교육교재 한 권 무료로 받으십시오.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대세상승장의 대세상승 종목의 기준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전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두 대표님께서 우리는 전략을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해 보겠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을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70%가 넘어간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하는지 나와 함께 알아봐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또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불기둥 AI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 밤 9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물들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잘 활용해 보셔야겠죠. 휴대폰 카메라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카메라로 하단 자막 잘 활용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선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물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월봉 차트예요. 언제냐면 유가증권 시장의 검은 색깔 선 차트는 유가증권 시장의 종가선 차트인데 2003년 3월입니다. 그때 바닥이 얼마였냐면 512포인트였어요. 512포인트인데 뭐 400까지 내려간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도 계셨고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2085까지 올라옵니다. 2085 윤정두가 예측했던 2000포인트 돌파가 현실화된 거고 그리고 윤정두가 예측했던 2007년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은 정점을 찍었고요. 그 사이에 500에서 2000까지니까 얼마 307%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시장이. 글로벌 유가증권 시장이 최저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300% 이상. 그때 현대중공업의 랠리는요. 시가총액 얘가 3위까지 올라와요. 얼마? 15,900원에서부터 주가가 올라와서 고가가 55만 원까지. 몇 배? 33배. 3,359%. 시장 대비해서 10배 움직입니다. 이게 주도주의 역할이에요. 시장 지금 주도주가 이건 주도주가 아니고 대세 상승장을 얘기합니다. 대세 상승장. 시장이 300% 올라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주는요 30년 만에 업황호조세 배수명이 25년 30년 달하잖아요. 그게 70년대 초반에 업황호조세에서 2000년 들어서면서 중국이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빨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중국이. 그 영향에 우리나라의 조선주가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유조선 현대중공업이 TSLC급, VLCC급 죄송합니다. VLCC급 후판 2장씩 들어가는 그런 극대형 유조선 세계 1위잖아요. 거기서 싹쓸이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외화벌이, 어느 정도 수출을 많이 했냐면요.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이탈될 정도로 원화의 초강세 흐름이 나올 정도로. 왜? 배 팔아서 달러로 결제받아서 그 돈을 원화로 사서 달러 받은 거 원화로 사서 월급 줘야죠. 그렇게 되면서 900원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원화의 초강세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 삼성전자가 이때 시장 300% 오를 때 삼성전자 150%뿐이 못 올랐어요.
현대차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힘겹잖아요. 어? 야, 정부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 땅으로 1,500원이 넘어가고 1,600원에 달하는 원화가치, 자기들이 여당일 때도 똑같았어.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원화 강세를 좀 막아보려고. 왜? 내수가 힘드니까. 내수가 힘드니까. 수출이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막아보려고 좀 했는데 결론은 미국의 정책적인 달러 기조의 상황에 연동되는 거지, 미국의 반환을 흐름을 했다가는 무조건적으로 뭐를 지정해요?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조작국. 응? 우리가 지들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주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죠. 그 채권 누가 다 사줘요? 외환보유고 상위 12국가들의 중국,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다고 풀 뜯어먹는 소리. 그 다음엔요, 사우디. 그리고요, 중국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에서 국가로 인정 못 받는 대만, 유일하게 중립국가로 인정받는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 미국 우산 밑에 있는 국가들 위주로 미국의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어마어마한 수출 강세와 함께 시장 대비 10배의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현대 미포조선, 도크가 지금 그 당시에 뭐 2개뿐이 없었어요. 배를 만들거나 수리할 수 있는 도크, 그 위에서 배를 만들거나 수리합니다. 중형 PC 선박, 시가총액 2천억에서 20조까지. 몇 배? 100배 올라옵니다. 100배. 1000%. 시장 대비 33배. 이게 시장 주도주예요. 시장의 5년 랠리 동안에 시장을 견인하는 실적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화면 조그맣게 해놓은 거는 150% 바닥에서부터 시장이 올라오는데 유동성 랠리였죠. 제로금리 속에 자금을 풀어주니까, 유동성을 풀어주니까 경기가 살아나면서 바닥에서 올라온 겁니다. 제로금리라고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시장은 150% 올라왔고요. 이 과정 속에서 랩 상품의 히트, 랩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죠. 그 랩 상품의 히트 속에 형성된 부분, 차화정 랠리. 그중에 자동차는요, 현대차, 그리고 그때는 기아차라고 불렀어요. 기아가 아니라 기아차. 토요타와 닛산과 미츠비시와 이런 일본의 자동차 업체하고 경쟁을 하는데 1달러에 150엔 수준에서 1달러에 75엔 수준으로, 미국 애들이 깡패지. 이란 때리는 거 보세요. 이란이 뭔 죄를 그렇게 졌나? 폭사시켜버릴 정도. 그거 아니잖아. 남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결론은 75엔까지 초강세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차 한 대를 1달러에 팔면은요, 150엔 받다가 75엔이니까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지 않는 한 맞지 않아요. 그럼 토요타가 망했냐? 아니지. 일본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수에서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 사이에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실적. 우리나라 기업으로 최초로 슈퍼볼 광고를 하고 자동차를 세상에 1+1을 해주고 타다가 또 리콜 해준다고 발표를 해주고 결함 리콜 말고 대사 준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게 됩니다. 그 현대차 기아가 이끌어간 랠리예요. 나머지 화학과 정유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러화의 약세 때문에, 초약세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원유 1달러, 1리터를 1달러에 팔았다. 남는 게 없잖아. 일본 가서 바나나 사 먹고 싶은데 달러가 약세해서. 그러니까 2달러에 파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가가 140불. 근데 시장 폭락 안 해요. 약달러 기조 속의 흐름이니까. 근데 랩 상품에 돈이 몰리니까 우리가 방산, 조선, 뭐 에너지 쪽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랠리 나왔던 부분, 또 로봇 관련주도 랠리 나왔던 부분, 펀더멘탈은 안 되는데 랠리 나왔던 부분, 수급 요인이잖아요. 화학과 정유는 수급의 요인. 왜? 야, 유가 고공행진해갖고 자꾸 일어났더니 야, 이 우리나라의 창고에 이만큼 쌓여있는 원유 가격 재평가가 이야 많이 올라갔어.
말 같지도 않은 논리와 함께 그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는 ASP 판매 단가 부분에 있어서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마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구조인데 어차피 사오는 마진도 비싸기 때문에 똑같아요. 결론은요. 실질 차가장 랠리에서는 자동차의 기준인데 시장 대비 10배 수준. 시장 150% 오를 때 기아차가 1400%. 롯데케미칼이 1400%. 근데 이쪽은 말 그대로 테마의 랠리고 이쪽은 펀더멘탈적인 랠리다. 그럼 대세 상승장이 또 있었느냐? 있었죠. 뭐 코로나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런 그 유동성 랠리 말고 실적 랠리의 기준은 반도체입니다. 시장 312% 오를 때 23년 10월 저가 대비해서 26년 6월 19일에 9,385포인트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 고점 거기까지가 312% SK스퀘어는 5,477%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을 누가 냈어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죠. 그들의 흐름은 SK 하이닉스가 분명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흐름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이 312% 올라올 때 SK 하이닉스는 3,00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점이냐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점이든 아니든 얘가 1,800억 달러를 해요. 엔비디아가 500억 달러 하면서 2조 넘겼고 지금 전망치 700억 달러인데 2조 4천억이에요. 얘는요 지금 1조 달러 기준입니다. 여기 올라가 있어도 전혀 손가락질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근데 왜 얘만 못 간다 합니까? 그럼 얘가 가면 지수가 올라오는 거죠. 지수가 가니까 야 뭐 그중에서 테마주 하나 잡아서 10배 에코프로 같은 그건 시장 주도주가 아니지. 단순 테마에 실질적으로는 일정 범위의 주가 왜곡 현상까지 난 거죠. 그게 무슨 2차 전지예요. 실적도 없는 애가. 그러니까 40조가 넘던 시가총액이 지금 10조대로 떨어져 있는 거지. 실적이 없으니까. 그 거품 빠지니까. 여기는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슈팅이란 말이에요. 뭐 물론 실적이 둔화되면 조정을 받겠지만은 벌어놓은 누적 수익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프리미엄이 높은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치를 이렇게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목표 주가치를 설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메꾸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만큼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오버슈팅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봉의 기준이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음봉으로. 그럼 그게 추세의 끝이냐? 음봉으로 여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새로운 음봉. 이게 6월 말이니까. 추세의 끝이냐? 얘기했잖아요.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위. 근데 시가총액은 13위. 당장 1위를 달라는 게 아니라 TSMC는 잡아내야죠. 500억 달러 하는 TSMC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2조 4천억 달러. 500억 달러짜리가. 영업이익 500억 달러짜리. 얘는 2,400억. 최소 2조 달러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가가 60만 원이에요. 그 60만 원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가팔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에 너무 세게 맞은 거죠. 여기까지.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 이런 구성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템버거 또 2000%, 3000%의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야. 우리 현대차도 다 과감하게 책신을 하잖아요. 오프라인 강연에 8월 8일 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런 완벽한 주도력의 기준에 범위를 놓치지 말아야죠. 포트폴리오의 범위. 윤정두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집중한다, 속된 편으로 몰빵한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언제부터요? 올해 들어서 특히 3월 이후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더 확장됐을 때 그것이 검증이 됐을 때 그럴 때 기준에서 반도체 100%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대체할 수 있는 업종군이 없어. 아니 우리나라 2,600개, 2,800개 종목에서 상품 빼고 나면은 그래도 수많은 2,0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영업이익 총 합의 74% 양시장 다 합쳐서
유가증권 시장만 하면 76%의 영업이익을 이 두 종목이 냅니다. 작년에는 한 3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두 종목이 영업이익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반등 나올 때 이런 수익 범위를 여기서 갖고 간 거예요. 지금 이 수익 범위가 다 훼손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2천 줍니다. 12만 3천 원에 2억 5천만 원에 산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6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60억. 2억 5천만 원짜리가. 그런 수익 범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최근 들어서 윤정두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가 이제 100% 정도, 물론 더 상향시키겠지만 100% 정도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곤두박질 쳐서 내려와 있는 이 가격대가 말 같지도 않은 가격이 되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치가 150%, 200% 다시 상향이 되는 거죠. 지금 주가 대비. 얼마나 큰 기회예요. 근데 손이 안 나가죠. 여러분들 종목이 60% 깨지고 더 많이 깨져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LG전자가 60% 깨져 있어요. 그러면 LG전자가 다시 따따블이 날 가능성. 응? 시가총액 영업이익 3조, 4조짜리가 매출은 100조인데 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 글로벌 시장 1위의 영업이익, PER 4배, 5배짜리의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그들의 가격 반발력이 지금 이 자락에서부터 더블로 올라올 가능성 어느 게 더 높겠어요? 반도체입니다. 내가 손실이 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켜시고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그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21시에 당장 매일매일 진행해드리는 야간 온라인 교육 강좌 무료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당장 9일날 개장 전부터 프리마켓 시장에서부터 개장하고 나서 V자형으로 여러분들 계좌 시뻘겋게 다시 물들여드릴 주력주 잡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 잡아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 개선폭,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여다봐야죠. 수익 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봤잖아요. 지금 374조 2,400억 달러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위. 그런데 그것이 검증되자마자 곧 두들겨 맞아서 고점 대비 지금 30% 이상의 조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 아시겠죠? 그래서 4가지를 기준 잡는다 생각하세요. 검색기 무료로 받겠다. 그리고 도서자료 한 권 무료로 받아서 내가 알고 당하지 않는 그런 개미 투자자 되겠다. 세 번째는 야간 교육방송 무료로 듣고 진짜 현명하게 내 일장 대처하겠다.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마지막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여하십시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방금 윤정두 대표님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불기둥 AI, 그리고 야간 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 그리고 교육 자료지까지 모든 선물들이 다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선물들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을 활용하셔서 휴대폰 카메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 스페셜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